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알펜시아 매각과 관련된 여러 문제들 다시 좀 짚어보고요. 최문순 지사에게 남아있는 강원도정 과제와 7월 임시회의 주요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갈수록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 알펜시아 매각 관련 문제들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또 반드시 처리해야 할 급박한 강원도정의 안건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지난주에 폐회한 강원도의회 7월 임시회에선 어떤 이슈들이 있었고 어떻게 처리가 됐을까요? 자세한 얘기 박인균 의원과 심상화 의원 두 분 도의원께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심상화 의원과 전화로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심상화입니다. 예,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박인균 의원. 의원님께서는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인균입니다. 네, 의원님 저 마이크 좀 살짝. 예. 네, 이제 좀 잘 들리는 것 같네요. 자, 먼저 코로나19 문제 안 짚고 저희가 넘어갈 수 없죠. 너무 급격하게 전파가 되면서 급기야 강릉에선 이번 주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를 선포했습니다. 의원님 두 분께서도 임시회 마치고 오랜만에 그 지역으로 돌아오셨을 텐데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평소처럼 사람들 만나기가 쉽진 않을 것 같은데 먼저 강릉의 박인균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 하루에 확진자가 수명씩 발생하는 즈음에 사람 만나기가 참 쉽지 않지요. 저는 대신 즈음에 독서하고 시나 기고문을 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개인적인 어려움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너무 오랫동안 코로나 국면이 지속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치고 힘들어합니다. 특히 그렇죠. 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삶 그 자체는 피폐 그 자체입니다. 빨리 확진자가 줄어들고 단계가 낮아지고 일상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권자나 사람들을 만나는 거는 피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독서라든가 기고문을 쓰고 계신다 이렇게 보내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그렇습니다. 자, 동해는 어떻습니까? 심상화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네, 동해는 이제 7월 14일부터 적게는 이제 1명에서 많게는 7명까지 매일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와서 이제 더 걱정인데요. 강원도는 이제 7월 17일 날 이제 52명이 이제 발생하였습니다. 올해 들어서 이제 최다 기록을 이제 발생을 했는데요. 특히 이제 동해안 시군의 확진자는 지난주부터 이제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고 무엇보다 이 30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이제 급증하고 있는데 지금 매우 우려스러운 이제 상황이 이제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강원도하고 아마 영동 그 5개 시군에서는 영동 지역 확진과 이제 급증에 따른 긴급 방역 대책을 좀 더 세심하게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누구나 같은 생각일 겁니다. 확진자가 빨리 잡혀갖고 더 이상 확산세가 이렇게 지속되지 않기를 바라고 또 문제는 휴가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도 안 됐는데 지금 이렇게 확진자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아시겠지만 강릉은 4단계지만 또 주변의 동해안 지역들은 또 단계가 낮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풍선 효과처럼 강릉을 못 간다, 강릉이 위험해서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해서 또 주변 지역으로 또 이렇게 분산되는 효과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기 전에 한 일주일 정도 강원도 동해안 전역이 다 함께 최고 단계로 올려서 일시에 좀 이걸 좀 잡아보자 이런 의견도 조심스럽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번에 먼저 심상화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네, 7월 1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서 이제 제시된 기준 및 지역 특성을 이제 고려해가지고 지역별로 단계 조정을 가능할 수 있게 했습니다. 예. 현재 이제 이런 엄중한 상황을 고려할 때 도 전체 이제 4단계 격상 의견도 저는 사실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나 이제 단계를 더 상향하게 되면 더 강화된 영업 제한 조치가 적용될 것이고 또 이에 따라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피해는 이제 더욱 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이제 봉쇄 이제 수준의 이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단계를 이제 상향을 하더라도 일시의 전파를 차단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는 지역의 이제 소상공인 또 자영업자들에게까지 또 피해 감수를 또 요구하기는 좀 무리가 저는 있다고 또 생각을 하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정부에서도 비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를 이제 격상하기보다는
이제 사적 모임 제한을 강화하는 조치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통상 그 거리두기 효과가 짧게는 일주일, 또 길게는 2주 뒤에 나타나는 만큼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이런 전문가들은 의견을 내고 있는데 저는 예.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상호 의원님 말씀은 모두가 4단계 뭐 이렇게 가는 건 아닌 것 같다. 일단은 지금 상황을 유지하고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이신 거죠? 네,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이제 강릉에 선거구가 있고 강릉에 거주하고 계시는 박인균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심상아 의원님하고 비슷한 생각인데요. 예. 이게 미리 그 단계를 격상해서 선제적으로 그 확산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됐을 때 지금까지 희생을 치러온 소상공인 또는 자영업자 이 사람들한테 너무 큰 희생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소극적이라 비판받는다 하더라도 조금 방역 템포가 늦더라도 예. 이 지역 주민들의 삶에 더 이상 그 희생을 요구하는 이것보다는 이 추이를 확산 그 추이를 봐가면서 단계를 올리는 것이 적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긴 한데 지금 강릉은 이미 4단계입니다. 예, 예. 만약에 일주일이 지났는데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이 확산세가 진정되지가 않는다면 일주일 더 연장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릉에 계시는 분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안타깝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 이 근본적으로 일상생활이 회복되는 것이니까 불가피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두 분과 말씀 나누기 전에 또 외식업계에 있는 또 지부장님과 얘기를 나눠봤는데 강릉만 4단계다 보니까 인근 지역으로 관광객이라든가 또 강릉에 사시는 분들이 풍선 효과처럼 몰린다. 그래서 또 상대적으로 더 피해가 가중되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그렇지 않아도 이 강릉은 4단계인데 인근에서는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풍선 효과 때문에 이 근방에 있는 양양에서 확진자가 대량 발생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는 그 단계를 높일 수밖에 없죠. 그 확진자 추세를 봐가면서 그 지자체에서 거기에 대해서 방역을 충분히 못했을 때는 뭐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높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분 다 지금 상황은 동의한다. 갑자기 선제적으로 동일하게 동해안 전역에 뭐 3단계 혹은 4단계 이렇게 동일하게 가는 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의견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 넘어가서 저희가 지난주에 알펜시아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KH그룹의 부정 낙찰 의혹 지난주에 두 분께서 뜨겁게 논쟁을 하셨고 두 분 의견이 크게 바뀌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이 부분을 여쭤보는 거는 또다시 이제 반복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일단은 접어두고 다른 질문을 하나 좀 드릴게요. KH 강원개발의 평화도시 개발 계획 이 부분부터 좀 짚어보죠. 평화도시 개발 계획의 타당성, 그 다음에 KH그룹이 1조 원을 투자할 만큼 그 회사가 재정 능력이 있는 곳인지 이게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 부분은 박인균 말씀드릴까요? 네, 그럼 심상아 의원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예. 예, 박인균 의원님께서 뭐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겁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국제평화도시는 4월 24일 알펜시아 매각 최종 낙찰 발표와 함께 최문순 지사께서 국제평화도시 조성 관련 알펜시아 대규모 개발 계획을 발표를 하셨습니다. 예. 이 국제평화도시는 도의회는 보고도 하지 않고 대규모 개발 계획 발표를 왜 했을까? 예. 사실 그런 그 의구심을 넘어서 의혹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대규모 개발 계획을 위해서는 KH 강원개발이 알펜시아 인근에 추가로 매입하려는 땅이 한 35만 평 중에 10만 평은 강원도 부지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또 KH 그룹 측과 그 최종 협약 체결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약 1조 원의 투자가 예상되는 국제평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강원도 소유 부지 10만 평을 KH 그룹 측에 매각을 논하는 것은 매우 저는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예. 또한 지금 말씀하신 재정 능력에 대해서 제가 KH 강원 개발은 KH 필룩스의 특수 목적 법인이라 재정 능력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그렇지만 이제 KTX 이제 필룩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통상 이제 자산이라는 것은 자본 플러스 부채를 의미합니다. 예. 기업이 이제 재무 건전성을 파악함에 있어서 중요한 지표는 부채를 포함한 자산보다 당기 순이익, 영업이익, 현금 유동성 지표, 뭐 시가총액 등인데요. 이 기준으로 보았을 때 KH그룹의 모기업이고 또 자회사 중 이제 코스피에 상장된 핵심 주력 기업인 KH 필룩스가 있고요. 예. 또 KH 일렉트론이 있고 IHQ 이 세 회사가 있는데 모두 2018년에서 20년 3년 연속 당기 순이익이 적자 상태입니다. 예. 영업이익의 경우도 2019년에서 2020년 KH 일렉트론, IHQ는 적자 상태를 보이고 지금 있고요. KH 이제 필룩스 역시도 3년간 겨우 이제 적자를 모면하고 있는 상태인데 예. 이런 재무 구조 상태에서 7,100억 원과 24일 협약식에서 약속한 1조 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어떻게 마련한지가 좀 걱정스럽기도 하고요. 또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사실 뭐 관건입니다, 이게. 예. 박인균 의원님. 예, 우리 그 참 명석한 우리 심의원께서 네. 평상시엔 상당히 예리하고 분석적이고 종합적이고 입체적인데 여기에 대한 대답은 어떻게 조금 이 기대에 좀 못 미치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쉽게 얘기해서 이 저기 자산 규모 4천억대 기업이 이 매각 대금 7,100억 그 조달 문제하고 알피안시아 주변 그 부지 35만 평을 어떻게 그 개발하느냐 쉽게 얘기해서 이 보아뱀이 이 고기를 삼킨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 좋습니다. 당장 우리 강릉이나 이 삼척의 화력발전소에서 보듯이 포스코와 삼성이 시공사지만 농협이라든가 국민은행 등 여러 금융기관과 투자사를 함께 그 지분을 넣어서 특수법인을 만들어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윤이 발생하는 곳이라면은 여러 자본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컨소시엄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자본을 조달하고 이 공사를 진행하는 건데요. 이 다만 저기 평화 도시 개발 문제는 우리 강원도와 이제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타당성 있는 사업이냐 그리고 이것이 과연 어떤 가능한 것이냐 이건 기본적으로 이제 연구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매수자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미리 발표했다라고 그러는데 예. 이 적어도 이 매수자 입장에서 이걸 매수하고 여기다 더 붙여서 개발을 하면 얼마 정도의 이익이 나겠다. 이 전망이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하는 그 비전을 뭐 제시하고 발표하는 거 그게 뭐 잘못된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근데 저 하나 궁금한 게 심상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도의회와는 어떤 조율도 없이 최문순 지사께서 4월 24일에 그냥 이렇게 독자적으로 발표를 하신 거예요. 그렇죠? 저희들은 국제평화도시를요 4월 24일 날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서 처음 네. 들었습니다. 자, 그럼 그동안 이제 강원도와 도의회의 관계에서 관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그 어떻게 선례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그냥 의회하고 조율 없이 하는 건지 아니면은 사전에 어느 정도 도의회 의장과 도지사 간의 얘기들이 이렇게 굵직굵직한 사안은 오고 가는 게 정상이었는지 저 그게 궁금하거든요. 이렇게 구체적인 예산이 지금 들어가고요. 땅이 이제 평수가 법인 땅이 25만 평이 있고 강원도 부지가 지금 10만 평에 있는 이런 대규모 그 사업을 이제 한다 그러면 예. 강원도의회 상임위에서는 충분히 또 뭐 동의를 구하는 것은 차후에 하더라도 충분히 사전 설명은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런데 그런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아마 박인균 의원님께서도 이 국제평화도시를 들어보지도 못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도의회를 도의회 사전 보고조차도 하지 않은 이런 사업을 지사께서 앞으로 1년밖에 남지 않은 지사께서 그런 사업을 발표를 하실 수가 있는지 그건 정말 너무너무 이제 도의회를 무시했다고 할까요? 아니면 강원도민을 무시했다고 할까요? 예. 또 최문순 지사의 아마 그 독선적인 행정이라고 저는 말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예, 박인균 의원님. 예, 네. 예. 이 우리 심상화 의원은
의원님께서 상당히 이렇게 기분이 언짢았던 것 같습니다. 만일에 이제 그 뭐 제대로 보고 안 하고 이랬다면 뭐 같은 입장이지요. 그런데 지금 매각 진행 과정입니다. 그게 결정된 게 아니고요. 다만 매수자의 입장에서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지역의 국제 평화 도시가 아니고요. 이 평화 도시란 이름입니다. 그 자체가 어떤 이 평화의 큰 도시 이런 것이 아니라 아울렛 매장이라든가 골프장, 숙박시설 이런 것들을 좀 더 거기다가 확대해서 영업을 하고 싶다. 이런 취지거든요. 희망사항이죠. 이 매수업체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그쪽의 일방적인 희망과 전망이기 때문에 당장에 이 매각 과정에서 지금 뭐 의회에다가 보고할 사항은 아니고 물론 섭섭하죠. 좀 더 사전이라도 그런 희망 같은 거 전망 이런 걸 설명했으면 참 좋았겠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만 그것이 지금 매각 과정에서 의무사항 또는 꼭 해야 한다. 이거는 뭐 우리 섭섭한 거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니 예. 1조 6천억짜리를 지금 7,100억에 지금 매각을 하는데 국제 평화 이제 도시라는 게 최문순 지사의 그 하루 만에 나온 그런 그 아이디어가 아니지 않습니까? 충분히 이제 논의가 됐었고 그 논의 자체를 의회를 통과하지 않고 집행부에서 독자적으로 했다는 데서 그 문제점을 일단 지적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우리 KH 이제 강원 개발에서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하고 인수했을 때 나중에 35만 평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을 최문순 지사가 이제 가시고 난 다음에 후임 도지사가 못 해준다고 했을 때 그 큰 그 행정적인 우리 또 잘못된 비용은 또 누가 감당을 하겠습니까? 지금 했을 때에는 그 35만 평에 대한 그 국제 평화 도시 조성을 한다는 외곽 부지 개발권도 KH 강원 개발에 준다는 그런 내용을 충분히 담은 그 발표거든요.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지금 예전에 뭐 그 KH 필력소에서 한다고 이렇게 하시면 그거는 박인균 의원님께서 잘못 말씀하시는 거고요. 이게 사실 절차상 잘못됐다는 것을 강원 도민 분들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특히 여기에 대한 뭐 알펜시아에 관심 있는 분들은 더 지금 이게 잘못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하실 게 없으시면 넘어가고 있으시면은 예. 조금 거기에 대해서 조금 반박을 조금 하겠습니다. 네네. 지금 우리는 지금 이 주변 부지 35만 평에 대해서 지금 이 매각을 진행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네. 이 지금은 알펜시아의 자체에 대한 매각이거든요. 그런데 이쪽 필룩스에서는 이 부분도 우리는 그걸 매입을 해서 거기다가 좀 더 확대해서 평화 도시란 이름으로 추가 개발하고 싶다. 이런 의사를 표현하고 자기 입장을 발표하는 것이지 그것이 뭐 지금 결정되고 그것이 이 매각 과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혀드립니다. 예, 제가 끼어들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박인균 의원님께서는 계속 매수자 입장에서 뭔가를 말씀하시는데 예. KH 개발이 35만 평을 개발하겠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의회와 조율 없이 최문순 도지사께서 이걸 발표를 했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예. 근데 이 부분을 계속 얘기를 하면 저희가 준비한 게 많기 때문에 지금 3분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네, 4월 24일 최문순 도지사의 그럼 깜짝 발표는 청취자분들께 판단을 일단 맡기고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부에서는 KH그룹에 대해서 알펜시아를 구매한 후 쪼개 팔려는 기업 사냥꾼 아니냐 이런 걱정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은 혹시 알펜시아 리조트 매매 계약을 하면서 이 계약을 체결할 때 어느 정도 기간 예를 들어서 10년 정도는 쪼개 팔지 못한다 이런 판매 금지와 또 투자 이행 조항 이런 거를 강제적으로 좀 넣을 수가 있나요 없나요? 예, 역시 그런 위험 요소가 뭐 아주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매각 협상 과정에서 이러한 이행 사항을 안전 조치로서 문서화해야 한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박인균 의원님도 그런 안전 조치는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고, 네, 심상화 의원님 말씀 듣고 정리를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위험 요소가 조금이라도 있어서는 안 되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판매 금지 투자 이행 이제 조항을 계약서에 담기에는 저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예. 기업은 이제 이익을 내야 하는데 예. 이 코로나 위기로 알펜시아 운영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KH 강원 개발에서 알펜시아 활성화 지금 계획도
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조건을 절대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 저는 최악의 상황을 생각해서 사실 저희들이 이제 계약을 임해야 될 것이고요. 아마 KH 강원 개발도 최악의 상황을 생각해서 계약을 임할 것입니다. 거기에서도. 예. 결국 최악의 상황이 뭐냐면 KH그룹에서는 쪼개 팔기, 또 좀 좋은 말로 말하면 본인들이 운영이 잘 안 됐을 때는 분할 매각도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이 분할 매각의 전제는 무엇이냐? KH 강원 개발이 알펜시아를 인수하고 난 다음에 하고 난 다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일단은 저희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급하지만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정은 강원도의회 박인균 의원, 심상화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